네,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출발해 보겠습니다. 서경의 산업부장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 저희가 이 반도체가 포함된 전기전자 업종 그리고 모빌리티 업종까지 한번 다뤄보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은 어떤 종목일지 바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반도체 카메라 모듈 디스플레이의 공통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기전자 업종 중에서도 수많은 종목들, 관련 종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반도체 그리고 카메라 모듈, 디스플레이 종목들을 좀 섹터들을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이 섹터들이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1월 27일 메리츠증권, 2월 10일 하나투자증권, 지난해 6월 15일 유진투자증권에서 발간된 리포트를 토대로 모빌리티와 전기전자, IT 섹터의 융합, 이번 주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어제는 모빌리티 자동차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기아에 대한 매력을 좀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OLED 중에서 대표 주자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해 12월 6일 주간 OLED와 디스플레이 업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12월 6일에 세로줄을 놓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가 세로줄로 놓을 수 있을 것 같고요. 12월 7일 LG 디스플레이를 작전 리포트에서 한번 선정을 했습니다. OLED 섹터에 주목하는 이유를 한마디로 요약해봐라 라고 하면 메타버스로 들어가는 문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시장이 앞으로 산업의 방향성이고 그에 따른 시장의 성장성도 뚜렷한데 한 번쯤 시장은 순환을 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보였다가 다시 한번 또 조정을 받았다가 그러면 그 구간에서 다시 차트상 저위험 구간을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스마트폰, 노트북, 그리고 AR, VR, XR 기기, 그리고 OLED 패널을 중심으로 대형 TV 시장에서도 이 OLED에 대한 앞으로 시장 전망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스마트폰도 이제는 OLED 패널이 더욱더 많이 들어가게 되는 그래서 OLED 탑재율이 높아지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폴더블 폰이라고 하면 외부에도 액정, 내부에도 접었을 때 표면 두 개가 되는 대화면의 액정들이 더 많이 탑재가 되고 있기 때문에 OLED 패널, 면적 추가량에 있어서는 증가세가 꾸준하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 OLED에 대한 부분들 하드웨어의 주축이 되고 있고 메타버스에 들어가는 문으로서 그리고 스마트폰에 더 넓어지는 화면 속 모두가 수혜가 가능한 섹터를 OLED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의 방향성, 시장의 성장성을 투자자의 시선으로 보면 꼭 그 투자자에게는 수익으로 돌아온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6일, 7일에 저점에서 바로 이 LG 디스플레이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후에 빠른 상승으로 인해서 적지 않은 수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동안 멀리 두었다가 이제 다시 LG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온 이유는 이러한 추세선을 한번 그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추세선으로 확인을 해본다고 하면 이 저점 구간들이 이 선 위에서 꾸준하게 유지가 된다. 이 저점을 테스트하고서는 반등이 나오더라 라는 것들이 공통점으로 이 추세선 안에서 보여진다면 이 추세선에 대해서는 그냥 막 그어버린 선보다는 일부 의미가 있는 선으로 볼 수도 있겠다라고 누누이 작전 리포트에서도 수요일은 작전 리포트에서도 차트 설명과 함께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자주 강조드리는 것이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기 때문에 급등할 때 너무 고점에서 고밸류 평가 꼬리표를 달고 있는 종목들을 매수하는 것이 다소 위험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직장인분들도 좀 편안하게 매매를 하실 수 있는 그러한 편안한 매매 안전한 수익을 추구하고 있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의 접근이 굉장히 중요하다. 2차전지 소재주도 대표적인 사례죠. 너나 할 것 없이 2차전지 소재주가 다 함께 슈팅할 때
결국엔 이 정도는 오버슈팅에 해당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첨보와 대주전자재료 이러한 기업들에 있어서 수익 실현을 또 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해 9월 폴더블 폰이 흥행하거나 그리고 지난해 4월부터 자이언트 스텝을 중심으로 메타버스 관련된 업종에서의 추가 상승이 나올 때 결국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 아니면 접근하지 않고 누군가가 매도를 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굳이 오버슈팅 구간에서 누군가는 차익 실현을 해 나갈 때 내가 그것을 굳이 거기서 매수를 해야 하는가, 그 안타까운 마음도 좀 드리니까 꼭 차트상 저위험 구간을 좀 보시면 좋겠고, 수요일은 작전 리포트에서는 이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에 부합하는 종목들을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관심 종목에 이 차트상 저위험 구간 해당하는 종목들은 꼭 넣어두시고요. 주가 조정이 충분히 이루어졌을 때 그때 내가 꺼내보아야 할 종목들이 그간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였던 종목들을 관심 종목에 모아놨다가 그 기간 동안에 늘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이 기업을 장기적으로 가져갈 만한, 될 만한 기업인가에 대한 공부가 끝났다면 그 기업이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분할로 차곡차곡 모아가는 전략이 계좌를 살주는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27일부터 이 우리나라 지수가 조정을 받을 때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격도 21선 기준으로 90 이하에서는 반등이 나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계산을 해보니까 코스피는 2760에서 2780포인트, 코스닥은 920에서 930포인트까지가 1차적인 반등의 흐름으로 좀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코스피는 어제 장 초반 2779.85포인트를 찍고 중국 시장 미중 갈등에 의해서 하락을 좀 보이다가 다시 반등을 일부 하고 좀 낙폭을 축소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CATL이 낙폭을 하자 LG에너지솔루션도 동반 하락을 좀 보였고, 거기에 따라서 조금 지수의 왜곡된 현상, 코스피의 낙폭도 확대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반등이 나오는 조짐이 나오고 있고, 10월 CPI 소비자 물가 지수나 그리고 우리나라의 옵션 만기일 변동성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격도 100까지는 그래도 반등에 대한 기대감 지속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월 달에는 그래서 반등이 나올 때마다 내가 가져갈 종목과 가져가지 않을 종목,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리스크 축소를 해 나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리스크 축소를 해 나가실 때 차트상 저위험 구간, 숫자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 그 기업의 미래 먹거리, 모멘텀이 살아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리스크 축소, 종목에 집중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그러한 기준에 부합되는 종목 중 하나 LG 디스플레이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누이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은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리스크를 축소해 나가야 하는 때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말에 걸맞는 그런 종목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LG 디스플레이였고요. 저희가 반도체와 카메라 모듈 디스플레이 공통점이라고 오늘 주제를 선정했는데, LG 디스플레이가 이 모든 사업들을 다 영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기업인지 다 자세하게 분석 도와주시죠. 네, LG 디스플레이 말씀을 드렸듯이 OLED에 대한 집중도 때문에 기업 선정을 좀 했습니다. 핵심 키워드로 보자면 전기전자, 모빌리티, 그 두 가지의 융합입니다. 그러면 자동차를 이야기하지만 IT 회사들이, 전장부품 회사들이 눈에 띄는 상승이 나왔고요. 자동차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자율주행, 카메라, 이미지 센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반도체 부족과 전력의 효율화, 전기차, 전력 반도체까지도 이야기가 나오면서 IT와 모빌리티 간 영역이 파괴되고 있는 모습들이 왕왕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율주행 자동차가 점유율이 높아지고 전기차 침투율도 지금만큼 급속도로 성장을 하면 산업의 경계도 가파르게 좀 사라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를 왜 보아야 하는가? 실적은 1분기
매출액 6조 8천억 원, 2분기 6조 9,600억 원, 3분기 7조 2,200억 원, 4분기 8조 8천억 원까지 매 분기마다 두 자릿수, 1분기는 전년 동기 대비 45%, 2분기는 31%, 3분기는 7%, 4분기는 17% 성장성을 보이고 있고, 영업이익은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일회성 비용에 의해서 영업이익이 조금 역성장했던 모습입니다. 그에 따라서 영업이익률도 1분기 7.6%, 2분기 10%, 3분기 7.3%, 4분기 5.4%를 기록을 했습니다. 결국 성장에 대한 의심은 없다. 성장은 아직 열려있고 우상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일회성 비용을 좀 제외를 해보면 약 5,563억 원의 영업이익이 기록이 될 것이었습니다. 이 일회성 비용은 임직원 성과급과 관련된 부분으로 지속적으로 나올 일회성 비용이 아니라 일회성, 앞으로는 없을 그러한 부분이라고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좀 정리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LCD, TV 판가가 지속적으로 좀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 영업이익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고, 물류 비용,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어렵죠. 그리고 부품 원가 조달도, 부품들도 조달이 어려워서 그 부품 원가에 대한 부담감도 일부 실적에 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성장성에 대한 의심은 아직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의 모멘텀 체크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도 한번 좀 말씀을 드렸었죠. 이 삼성전자가 LG 디스플레이로부터 LCD 공급을 받게 된다. 그리고 금액적으로 약 1조 원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리포트들의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중화권의 LCD 패널 공급 의존도를 낮출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LG로부터도 받기 시작했으니까 서로 가격 경쟁, 가격 협상력도 좀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LG 디스플레이 입장에서는 금액적으로 1조 원대의 매출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LCD 패널을 받는 고객 다변화, 그리고 공급 비중 확대에 대한 호재로 작용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삼성전자가 OLED 패널을 LG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좀 공급을 받겠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삼성전자가 QD, 퀀텀 닷 OLED TV를 5월 출시가 보도되고 있었으나 뭔가 공급에 대한 것이 확정되지 않아서 6월쯤 출시될 것으로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CES 기간 동안 삼성전자 한종희 부회장이 OLED 패널 구매 가능성 다 열어놓고 있다라는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연말 인사 개편 이후에 LG 디스플레이와의 계약 조건들을 조금 더 꼼꼼히 살펴본 뒤 OLED TV 출시는 기정 사실화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좀 종합해 보았을 때 22년도 연간 매출액은 29조 4천억 원, 연간 영업이익은 1조 8천억 시대를 열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사업부문 매출 중 OLED 패널과 관련된 매출 비중이 45%에 이를 것으로 22년도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LCD 패널 가격 하락 구간에도 이제는 이익 체력이 확보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매출 비중 중에 45%가량을 이제는 OLED가 차지하게 된다. 그러면 기업의 체질이 많이 바뀌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CD 판가도 이제 1분기, 올해 1분기 정도면 마무리 국면으로 진입이 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이익 체력에 있어서는 추가적인 하락이 좀 닫혀 있다, 끝이 보인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빌리티와 IT의 융합에 대해서 꾸준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러면 이 본격화되는 전장 부품에 관련된 모멘텀, LG 디스플레이는 어떤 것이 있을까 끝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의 사진을 좀 보시면 어떤 모습이냐면 이 자동차 실내입니다. 운전석을 기준으로 뒷자리 헤드레스트에도 액정이 달려있고 계기판이 있고 중앙 센터에 정보를 전달해주는 CID, 센터 인포메이션 디스플레이까지도 보이고요. 조수석과 이제는 사이드 미러라고 부르는
좌우측에 후방에 접근하는 차량을 보는 것이 거울이 아니라 카메라와 디스플레이로 대체되고 있는 모습들이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장 부품 그리고 전장 디스플레이 하면 LG 디스플레이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디스플레이, 차량용 OLED 패널 시장, LG 디스플레이의 매출 비중이 95%를 차지하고 있고요. 삼성 디스플레이가 7% 내외, BOE가 1% 미만의 매출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차량용 OLED 패널 시장에서는 LG 디스플레이가 독점적인 형태를 좀 띠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OLED 패널 출하량도 21년도 802만 대에서 22년도 1083만 대까지 전년 대비 35% 성장성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시장이 24년도, 25년도까지 배터리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처럼 이 OLED 패널 관련해서도 삼성전자 포함해서 신규 고객사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22년도 OLED 패널 공급 부족 현상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LG그룹은 전장 부품 관련한 사업을 미래 먹거리로 낙점을 해 놓았기 때문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내연기관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량이 300개 정도였는데 전기차로 전환이 되자 반도체가 들어가는 양이 2,000에서 3,000개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OLED 시장도 마찬가지로 스마트폰 화면이 커지고 접었다 폈다 하고 있고 OLED 패널 쪽으로의 시장의 변화가 거의 다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디스플레이 시장도 성장하고 있고 차량용 OLED 패널 시장도 연평균 19% 이상의 성장성을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는 빗 그로우스가 늘어나고 있고 카메라 모듈도 차량 한 대당 탑재되는 대수가 늘어나고 있고 디스플레이는 면적 출하량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OLED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산업의 방향성, 시장의 성장성, 미래 먹거리 모멘텀이 LG 디스플레이는 전장 부품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LG 디스플레이, 미래 먹거리는 전장 디스플레이, 그리고 OLED 시장은 여전히 견조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가 잠시 쉬어가는 길목에서 마지막 방송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내일도 전기전자, 모빌리티 업종에서 어떠한 기업을 선정할지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